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역대급 주가 상승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주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비상 하나라는 주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텀리가 오랜만에 등판했는데요. 경기 침체는 없다. 기술주에 올라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은요, 주일날 오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지금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이 이제 작동하고 있죠. 자,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 다우 지수가 0.08, 떨어지고 있지만 의미 없죠. 0.08이니까. 이건 언제든지 다시 거꾸로 오를 수 있고요. S&P도 보니까 0.12 빠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미미합니다. 나스닥도 0.16. 자, 지금 이 시장의 선물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작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 금리 인하했을 때에 이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뭔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뭔가 횡보하는 듯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지점에 가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식 소위 말해서 미국 시장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만한 근거들, 이 GDP 성장률이랄지 또 노동시장의 그 실업률이랄지 이런 것들이 뭔가 잡혀가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표들 때문에 주가는요, 아주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런 이 현재 횡보하는 올랐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마음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일 가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이 지금 올라왔죠. 왜 올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랑 갑작스럽게 또 지금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로 로켓을 쏘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쏘면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10년물 금리는 조금 내려왔죠. 자, 결국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결국 금리 인하 발언을 했고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결국은 영향을 받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거꾸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이게 6개월 내 혹은 10개월 내 굉장히 결국 기준금리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그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 위에 타이틀 볼까요? Stocks usually go up. 자, 주식이 보통 상승했다라는 거야. 보통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No matter the POTUS입니다. 자, POTUS가 뭐겠습니까?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입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주식시장은 보통 상승하고 올랐다라는 거죠. 자, S&P 500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S&P 우리 500을 기준으로 보통 이걸 평균치로 잡지 않습니까? 자, 3월 이 1929년 3월 달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데이터예요. 각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어떤 일이 났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부터 볼까요? 자, 지금 맨 위에 조 바이든 파란색이죠. 10% 상승. 도널드 트럼프 보십시오. 16% 상승. 버락 오바마 보십시오. 14% 상승. 그리고 조지 W 부시죠. 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마이너스 3%예요.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외적이었죠. 그때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거예요. 이라크하고 전쟁 터질 때. 그리고 빌 클린턴 보세요. 무려 17% 상승. 그리고 조지 H.W. 부시죠. 아버지 부시죠. 16% 상승.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도 보세요. 14% 상승. 지미 카터 때도 그렇게 욕도를 먹는 지미 카터 때도 12%.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경우이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참전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끌고 갈 때, 그때를 제외하면요, 미국 주식은 무슨 대통령이 되건 간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뭐 공화당이 더 많이 올랐다, 민주당이 더 많이 올랐다, 그것도 쉽게 논할 수가 없죠. 클린턴 때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17%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뭐 공화당이 되면 더 많이 오르고 민주당이 되면 별로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다 그냥 10% 이상, 뭐 15% 이렇게 다 올라가요. 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대선 끝나면요, 뭐 일시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요, 경제정책 취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버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다 또 새롭지 않습니까? 카멜라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잖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주가는 오르게 되어져 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민주당 파들은 무조건 또 민주당이 된다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 또 공화당 지지자들, 우리 또 여기 교포들, 미국 교포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건 다 여러분들 생각들이니까 뭐 다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트럼프를 지지하건 민주당은 뭐 카멜라 해리스 지지하건 의미 없어요.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은 결국 과감하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 가세요. 금리도 내려가요. 대통령도 새로 바뀌어요. 얼마나 완벽한 그림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러분 경제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뭐 일일이 따지면 안 좋은 거 따지면요, 뭐 미국도 안 좋은 거 많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하더라도요, 미국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여러분 전 세계 기업의 탑 10을 보십시오. 미국 기업들이 압도합니다. 근데 옛날처럼요, 뭐 기름판에서 이 소위 기름 장사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이 뻔한 회사들이 아니라 은행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에요. 애플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지배하죠. 애플의 생태계로 다 지배해버리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압도적이죠. 완전 색깔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보십시오. 이 지금 그 AI 시대에 엔비디아 칩이 다 휩쓸고 있잖아요. 전 세계. 그리고 여러분 4위에 뭐 아마존 보십시오. 이만한 여러분 이 이커머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페이스북, 소셜, 여러분 이 독점적 플랫폼을 매그니피센트 7만 보더라도요, 테슬라, 전기차, 지금 여러분 미국 기업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지금 흔들릴 필요 없어요. 리세션 온다고요? 오면 뭐 어땠어요? 더 사버리면 되죠. 와봐야 여러분 그거 10개월 가는 거예요. 10개월. 그건 최악일 경우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 상에서 그렇게 안 올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세션이 오든 아니든 길게 보시고요, 계속 담아가세요. 떨어져 줄 때마다 담아가세요. 결국 그럴 때에 여러분들 자산 상승이 크게 되니까 이번에 정말 역대급 기회입니다. 금리 내려가고 대통령 새롭게 바뀌고 미국 경제가 만약에 흐름을 잘 탄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번에 굉장히 큰 자산 상승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탐리가 등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탐리 아시죠? 아래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분요. 여러분 이 탐리가요, 지금까지 예측한 것들이 작년 재작년 거의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탐리가 좀 공격적으로 전망하거든요. 미국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요. 근데 이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고 벌써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얘기했고 1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리세션 온다. 미국 정말 이 시스템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은행권 지역은행이 붕괴됐을 때 그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리는 그때마다 나와서 시장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시장이 회복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 2023년도죠. 뭐 작년에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탐리의 전망이 굉장히 신뢰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격적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 애널리스트보다도요, 어떤 이 경제 전문가보다도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대로 상승폭이 굉장히 커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이번에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는 부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핵심 내용만 가져오다 보니까 잘려서 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내용이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요, 자, 저기 이 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몇 주 전이죠. 그때 블랙 먼데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막 주가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래요? 잡 리포트가 딱 등장하니까 실업률이 4.3 딱 찍으니까 시장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했다니까 삽시간에 이 공포가 전염이 되죠. 원래 공포라는 건요,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컨테이지어스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하다고요. 누가 옆에서 혹은 언론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감은 원래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이게 여러분,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에 큰 지진 온다고 막 난리쳤죠. 대한민국 언론이 제일 크게 난리칩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요. 근데 정말 온다니까 일본에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빨리 한국 들어오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왔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제가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시부야나, 보니까 일본의 그 신주쿠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놀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 막 이 지진 온다고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태연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포감이요, 한국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서 일본에 지진 온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언론들이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서로 온다고 막 번지는 거예요, 공포감이. 그러다니까 자꾸 이 소위 말해 떼거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단체 행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들 좀 특성이 이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원래 빨리빨리 하면서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이게 가끔씩 공포감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주식에서 너무 많이, 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막,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사실 카톡, 이 카카오톡 있죠. 그 회사가, 물적 분할하는 거 보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주주들이 카카오톡을 전체 하나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경영진에서 그걸 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나눠버리니까 카카오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한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보고 빨리 단타를 쳐야겠다. 요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오르면 빨리 팔아서 수익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에 너무 목매달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주식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경기 침체 온다는데 지금 보세요. 초록색 하라는 부분. 이 탐리는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이건 성장통이다. 성장을 해 나가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고 공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때 탐리나 이 회사가요, 경기 침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뭐 경기 침체 들어갈 그게 없는데 왜 경기 침체냐 얘기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쪽에서 경기 침체를 자꾸 외치니까 이런 작은 소리 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people thought there was systematic risk. 자, 그 당시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테마틱 리스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조적 이 리스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개, 두 개에 얽힌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얽혀서 이거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라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일본 엔화죠. What's going on with the yen? 일본 엔화가 소위 말해서 이 금리 올라간다 그러고 일본에서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이렇게 되면 엔캐리 자금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무너지는,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뭐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막 공포 분위기 조성됐잖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그때 그 얘기했죠. 이거 너무 과하다. 뭐 엔캐리 자금의 자금 규모도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너무 이거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자꾸 이 뒤에서 그런 게 도는 거죠. 음모론이랄지.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 생각이거든요. 뭔가 모르면 자꾸 음모론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엘리트들이 더 많이 해요. 특히 정치인들. 왜냐? 정치인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설명할 게 있어.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면 사람들이 뭔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음모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거 있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해요. 특히 한국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냥 공포 분위기로 갑니다. 뭐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가고요. 뭐 그냥 무조건 빨갱이고 뭐 무조건 좌익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또 반대로 저쪽은요. 랩트는 또 이쪽에서 뭐 완전 이 꼴통이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난무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정말 낭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좌든 우든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요. 지금 너무 이 심할 정도로 이 소위 음모론으로 막 덤벼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자꾸 음모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시장도요. 똑같아요. 한국 그 정치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조금만 뭐가 있으면요. 뭐 엔화의 공포 막 이러면서 막 없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때 탐리도 시장이 금세 회복하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시장이 이렇게 탄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엔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뭐 별것도 아니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랬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당연히 달러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당연히 다른 그동안 약했던 엔화가 강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한국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죠. 어떻게 여러분 달러 금리가 미국 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약해지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 너무나도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이런 걸 이제 시스테매틱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tech is in good place라고 합니다. 자, 기술이 아주 tech is in good place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미래를 전망할 때 지금 기술주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리고 AI 칩, 엔비디아, 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전히 미국의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주들이 다 좋다 그러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가 이 탐리랑 굉장히 이 생각들이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미국의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앞에 설명했죠. 이 매그네프 세븐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들이요 세계를 호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more than two cuts, 2번 이상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연준이 너무 뒤쳐져 있어요. 데이터만 보고 접근한다 그러는데 지금 데이터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시장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제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자동차 판매 시장 전부 다 지금 거의 리세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높은 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마비가 돼 있죠. 자동차도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으면요 자동차 판매가 안 돼요. 왜냐? 너무 높으니까. 그냥 중고차 산다거나 아니면은 타던 차 계속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부분에 경기 침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테슬라 자동차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재미난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머스크가 처음으로 로켓, 스페이스X 올릴 때, 자, 그때 막 부스터가 내려올 때거든요. 자, 그때 머스크 한번 보세요. 이때 머스크 젊었죠? 살도 많이 빠졌고, 지금은, 테슬라도 엄청 커져버렸고, 스페이스X도 커져버렸고, 이제는 머스크도 조금 배가 불러가지고, 사실 얼굴도 통통하고, 살도 많이 쪘죠. 근데 이때 보십시오. 굉장히 슬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복도 있고요. 이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자, 여러분 오바마는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스크가 스페이스X 할 때 오바마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도요. 오바마가 사실 그때 뿌리를 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사고가.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머스크랑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도 머스크를 좋아했고 머스크처럼 실험하고 이 아주 도전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스터가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양쪽에 부스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착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죠. 영화에서만. 근데 그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오바마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머스크를 좋아했고 머스크도 오바마를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지하지만요. 머스크는 트럼프 사실 이전까지 바이든 때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자,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투자하면 안 되고 그렇게도 접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의견은 여러분들 정치적 생각이고요. 투자는 투자예요. 그건 다 별개입니다. 자꾸만 뭐 정치 가지고 엮을 필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원래 머스크하고 오바마가 정말 이 멋진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도 이 환경 문제랄지 이런 이슈가 잘 맞았어요. 이 민주당하고 특히 오바마하고 잘 맞았거든요. 그 로켓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둘이 잘 맞았는데 지금 이 바이든 와가지고 와장창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머스크가 바이든에게 투표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뭐예요? 완전 바이든에게 실망해버린 거죠. 바이든을 투표를 했더니 바이든이 결국은 환경 문제에 신경을 써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좋을 줄 알았더니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바이든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움직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투표, 소위 득표를 할 수 있는 소위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캐스팅 보트 같은 거 많이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정치인들이 다 자기 표밭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에 있어서 머스크를 왕따 시켜버리고 전기차 정상회담인데 전기차 정상회담 테슬라는 머스크는 안 부르고 GM하고 포드하고 스텔란티스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래요? 겉으로는 전기차 정상회담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노동조합 회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완전 실망했죠. 머스크는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좀 진솔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이든에게 완전 속고 되게 속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실 머스크가 아예 그냥 이제는 그냥 이게 어떤 다른 것보다도요 그냥 바이든이 싫은 거예요. 머스크는 바이든이 싫기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기업인으로서 훨씬 더 기업인들에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 실현되지 않은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 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CEO들은, 미국의 CEO들은 지금 이제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보통 이 주식을 받잖아요. 옵션을. 그러니까 이 옵션을 받으면 스탁을 받으면 이걸 그냥 쌓아두지 뭐 돈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막 실현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실현시키는 순간 세금도 많이 떼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내는 거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굳이 주식을 옵션을 실현시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보세요. 민주당 대권 후보. 미실현된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매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이번에는 그냥 바이든이 일단 싫어서 일로 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정책들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테슬라나 이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에 좀 유리하게 움직이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트럼프가 열려 있고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롤을 주겠다, 역할을 주겠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트럼프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로서는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혹시나 되게 되면 뭐 좋죠. 뭐 머스크에게 좋은 거고. 근데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 전기차 이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테슬라는 금리만 내리면요 그냥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세요. 그리고 자꾸 정치인들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이 기업들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또 희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금리를요, 제로 인트레스트 론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5년 동안 또 이 5년간 제로 금리를 제공하는 그 정책을 연장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 모델 3와 모델 Y를 살 때에 제로 금리에서 혹은 제로에서 혹은 그 2% 선으로 이제 적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그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행과 잘 협의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로금리 정책 혹은, 이 제로금리에서 혹은 2%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맞춰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내야 될 돈이 뚝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뭐 지금 기본으로 5%, 뭐 7%, 뭐 이렇게 떠 있던 것들이 이제 0%나 제로금리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했거든요. 매출도 직접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정책을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요. To the end of Septemb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 제로금리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좋죠. 자, 이게 지금 9월이면요. 3분기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자,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금리를 낮춰준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탐리의 매크로 분석 볼 때에 지금 이 금리가 결국은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낮아져야지 결국은 자동차도 잘 팔려요. 이미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 판매가 지금 이제 거의 리세션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수준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PBR이라 그러나요? 이 개인 소득 대비 집을 살 수 있는 그게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높더라도 어떤 그 구간이 있잖아요. 레인지가. 근데 지금은요, 웬만해선 집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못 뛰어드는 거죠.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그래서 이런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도 잘 되고 이 자동차 판매도 잘 돼요. 그게 다 지금 이자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에서 매출이 좋다 보니까 중국이 어렵지만 그래서 또 제로금리를 계속 가준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 사는데 훨씬 더 사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출이 꾸준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이 세미 트럭, 사이버 트럭,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또 이 파워월, 또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레지던셜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대량으로 계속 뽑아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 테슬라가 NACS 어댑터죠. 그러니까 테슬라 기준에 맞춰져 있는 바로 이 충전기인데 아래쪽에 사진에 보이는 거죠. 이 충전기를요, 지금 생산량이 이것도 역대급으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8,000개씩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주 8,000개씩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아주 굉장히 소위 매출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방식의 소위 다 이 충전기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단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다른 회사들에게도 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겠죠. OEM들에게다가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사들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지금 이 테슬라가 앞으로 이 테슬라 기준의 이 충전기 자체가요, 워낙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걸 대량 생산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이 자동차 외에 자동차를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쪽도 굉장히 그 생산 그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는요, 굉장히 위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정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가 되면요, 굉장한 이 테슬라의 그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가 본격적으로 진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여러 영역에서 비즈니스에서요, 잘 씨앗을 잘 심고 있어요. 차근차근 심고 있고, 이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요, 엔비디아가 폭발하듯이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타임이 옵니다.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the time has come. 어느 시간이 되다 보면요, 바로 그때가 왔다. 때가 찼다라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주가도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자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건요, 그냥 buy and hold 전략입니다. buy and hold 하다 보면요, 결국은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는 가볍게 이 정도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스TV였습니다.